노후 격차를 만든 선택, 집에서 갈렸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봉도 비슷했고, 직장도 비슷했고, 심지어 저축 습관까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은퇴 이후의 삶은 놀랄 만큼 달라져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는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말하고, 누구는 은퇴했는데 더 불안하다고 하죠.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많은 경우 그 갈림길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 어떤 집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했느냐? 그 선택이 노후의 안정감, 생활비, 인간관계, 심지어 자존감까지 좌우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삶의 반경을 결정하는 자산이 되거든요. 젊을 때는 집이 그저 사는 곳이지만 노후에는 집이 버텨주는 힘이 됩니다. 이 차이를 미리 알았느냐 아니면 몰랐느냐가 노후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은퇴 후 집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 떠올립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집이 연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고정비 문제입니다. 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은 의외로 식비가 아니라 주거비입니다.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난방비. 집이 클수록 오래될수록 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현금 소득은 줄었는데 고정비가 크면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유동성 문제입니다. 집값은 비싸지만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는 말,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농담이 아닙니다. 집을 팔자니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고 안 팔자니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결국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셋째, 삶의 반경과 관계입니다. 병원, 시장, 대중교통, 친구, 취미 공간. 은퇴 후에는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의 위치가 곧 삶의 질이 됩니다. 젊을 때는 출퇴근만 되면 됐지만 노후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삶을 좌우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집이 노후를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같은 아파트, 다른 선택 평수 욕심을 내려놓았을 뿐인데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같은 직급에서 은퇴했습니다. 둘 다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자녀도 비슷한 시기에 독립했죠. 차이는 은퇴 5년 전 집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였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나가자 40평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25평대 역세권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남은 차액은 예금과 채권으로 나눠두었고요. B씨는 그래도 집은 넓어야지라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은퇴 후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A씨는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고 현금 여유가 생겨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반면 B씨는 집값은 올랐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이 부담돼 생활비를 계속 줄여야 했습니다. 결국 집은 자산인데 나는 왜 이렇게 쪼들리냐는 말을 자주 하게 됐죠. 집값의 크기가 아니라 집이 만들어주는 현금 흐름이 노후를 갈랐던 사례입니다. 사례 2. 위치의 차이. 조용한 곳이 좋을 줄 알았죠. C씨는 은퇴 후 자연이 좋은 외곽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공기 좋고 집값도 저렴했거든요. 처음 12년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병원이 멀고 차를 안 타면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불편들이 쌓이면서 외로움과 무기력이 커졌습니다. 결국 다시 도심 근처로 이사하려 했지만 집값 차이 때문에 쉽지 않았죠. 반면 D씨는 은퇴 후에도 병원, 시장, 도서관이 가까운 소형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생활 반경이 넓었고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돈을 덜 써도 삶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노후에는 조용함보다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자녀를 위한 집, 나를 잊은 선택. 이 씨는 자녀 결혼을 돕기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모니까 해줘야지라는 마음이었죠.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 고스란히 생활비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살고 본인은 본인의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반대로 F씨는 자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내 노후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 대신 작은 지원과 조언에 그쳤습니다. 은퇴 후 F씨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은 가족 사랑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노후 안전망까지 내주는 선택은 결국 자신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결국 집은 가격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노후 격차를 만든 건 운도, 능력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언제 조정했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느냐. 이 작은 차이들이 쌓여 큰 격차가 됩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집은 내 노후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집은 10년 뒤에 나에게도 편리한가? 이 집을 지키느라 내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노후의 집은 자랑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로 쓰느냐,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느냐? 그 선택에서 노후의 표정이 갈립니다. 노후 격차를 만든 선택, 집에서 갈렸습니다. 이 말은 경고이자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집 앞에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까? 이상하게도 집 문제만 나오면 평소 합리적인 사람도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소유효과 엔다우먼트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오래 살아온 동네는 객관적 가치보다 심리적 가치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맞지 않는 집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여기가 좋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현상 유지 편향 스테터스 쿼 바이어스입니다. 변화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과대평가하고 현재 상태의 위험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죠. 집을 줄이거나 위치를 옮기는 결정은 확실한 불편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대로 유지했을 때 발생할 미래의 부담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퇴 후 5년, 10년 뒤의 관리비 이동 문제의료 접근성은 뇌에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즉,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불리한 집 선택을 하는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미래의 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소비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은퇴는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출의 성격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젊을 때의 소비는 선택적입니다. 외식, 여행, 취미는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노후의 소비는 비선택적 지출이 늘어납니다. 의료비, 주거 유지비, 이동비용, 돌봄 관련 비용. 이 중 상당수가 집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가구의 지출 중 주거 관련 비용 비중은 다시 상승합니다. 집이 낡을수록 수리비가 늘고 면적이 클수록 관리비와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 설계에서 중요한 건 얼마짜리 집이냐가 아니라 이 집이 비선택적 지출을 얼마나 줄여주는가입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노후 주거의 핵심 조건. 흥미롭게도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는 노후에 적합한 주거 조건을 꽤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이동 부담의 최소화.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 기능이 감소하면서 복잡한 판단과 장거리 이동이 피로로 인식됩니다. 병원, 마트, 대중교통이 가까운 집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인지적 에너지 절약 장치입니다. 둘째, 예측 가능한 생활 패턴. 뇌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구조, 복잡한 동선, 잦은 고장과 수리가 필요한 집은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유발합니다. 노후에 집이 불편하면 삶 전체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셋째, 사회적 접촉의 용이성. 고립은 노년기 우울과 인지 저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집 근처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는 병원 접근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크고 비싼 집이 아니라 작고 단순하지만 잘 연결된 집이 노후에 훨씬 유리합니다. 집은 자산이기 전에 노후 인프라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집을 투자 자산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의 집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산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인프라이며 현금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장치여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삶의 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자 만족도 조사에서 자산 규모보다 주거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를 더 잘 예측한다는 결과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좋은 노후집 선택이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집은 내 몸이 약해졌을 때도 나를 지켜줄까? 이 집은 돈을 벌어주지 못해도 돈이 새지 않게 막아줄까? 이 집에서의 하루가 10년 뒤에도 버겁지 않을까? 노후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집에 대한 판단들이 은퇴 후에는 삶의 무게 차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 선택은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노후 전략이자 생애 후반의 설계 문제입니다.